자, 418페이지 66번. 여기서 이제 임차권 등기로 워밍업하는 거네요. 이제 66번. 자, 임차권 등기. 임차권은 채권 이의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차임이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촉탁 등기라는 거 기억해 두면서 66번부터 쭉 한번 또 임차권 등기 풀어보자고요. 자, 418페이지 66번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임차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 요건이다. 그건 맞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가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 주민등록이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뭡니까? 거기에다가 뭘 우리가 줘야 돼요? 인도, 주민등록, 인도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뭐에 대해서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그러면 2번은 맞네요. 자,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 즉 장기 임대차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고요.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임차권이 붙었네. 부기 등기고 차인과 임차 보증금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뭐가 빠져야 돼? 임차 보증금이 빠져야 됩니다. 자, 문제 67번. 자, 67번 임차권. 임차권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차권 이전 앞에 임차권이 붙었다. 즉 전대 등기로서 부기 등기. 너무 시시해버리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 임차권 등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분 임차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3번의 임차권 등기 명령 뭐예요?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교체에서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없고요. 자, 선정선이 통과하는 현화 부지에 대한 임대차 전속 기간은 선정선이 전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 선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5번에 토지거래허가요.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미 배웠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는 대가성, 유상, 계약과 예약에서 대표적으로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그렇다면 임차권은 토지거래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거래가증은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이야기고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8번이네. 자, 문제 68번과 관련돼서 우리 기간을 일단 찾아봐요. 기간, 특약, 약정, 합의.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에서 등기 기록에 반드시 기록돼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즉 임의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기간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에 임대차 전속기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6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이네요.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도 대표적인 임차권 등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자, 1번의 주택 임대차가 종료된 후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촉탁 등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2번의 촉탁이라는 거. 자, 미등기 주택의 임차권, 그래서 뒤에 직권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배우고요. 4번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며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건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은 소액 보증금은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문제 70번 임차권 등기네요. 자, 임차권 등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불확정 기간은 전속기간으로는 임차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고 자 전세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임차권 동그라미 이 말은 전세권과 임차권은 결론적으로 이중이라는 거예요. 이중 사용 수익은 안 되죠. 그래서 등기하는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이중 전세권 이중 지상권은 안 됐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용익 물건으로서. 그러면 2번은 X가 되네.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3번의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 보전 금액, 임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 마친 날, 임대차 계약 정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 기록에 적고 차임이 약정이 있을 때 이를 기록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며 다만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은 처분 권능이 없죠. 사용 수익의 권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떨어져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6번부터는 임차권과 관련돼서 워밍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네요. 문제 71번. 용익권과 관련돼서, 용익권입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 용익권 관련돼서, 용익권 등기는 뭡니까? 지상, 지역, 전세, 구분 임차권도 있고, 임차권에 대해서 용익권에 관련된 지문들을 우리가 접근해보자는 거네. 영위권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은 지역권이네요. 성역지 소유자와 여역지 소유자 간의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여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지상권과 관련된 권리자 의무자네. 3번의 동일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 이중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죠. 4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전자 신청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고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사용자 세자 3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 상당한 방법으로서 임대 내 고지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큰 문제는 없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이네. 용익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엔 용익물건이네. 그러면 임차권은 빠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용익물건은 지상, 지역, 전세, 구분지상권. 그럼 보죠. 구분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중의 설정이 허용된다. 맞네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은 부동산 특정 일부 잘라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공유지분 이중 설정을 할 수 없다. 공통점이네요. 3번의 지상권이나 전세권 모두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전세권에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죠.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모두 전속기간이 임의적 기록사항이며 전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정한 등기 신청도 가능하며 농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지상, 성역지 지역권,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용익권과 관련돼서 요즘 71번과 72번 형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별표 3개 놓고 72번, 73번 용익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문제를 잡아두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요. 자, 문제 73번입니다. 자, 73번과 관련돼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기억의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제의 성립에 영향은 없죠. 임의적 기록사항이니까. 자,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할 뿐입니다. 5. 상속을 인한 지당권 이전 동그라미, 지상권, 소유권 이해에 걸리네, 부기등기. 지상권은 토지의 특정 일부,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의 성역지는 전부도 돼야 되고 일부, 전부 이해야 된다. X.
전세건이 소멸되었으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건물의 새로운 전세건 설정 등기, 즉 이중 전세건은 할 수 없다. 그러면 5가 지금 몇 개예요? 4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4번이네요. 자, 영위권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전 동그라미, 지상권.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서 토지의 승낙이 불필요합니다. X.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기분 더럽거든. 그러면 이해관계 내에 속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X. 3번의 토지의 소유자 1인을 등기 의무자로 거래의 지분 동그라미, 구분 장권 동그라미 할 수 없다. 오케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네요. 3번. 자,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해서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죠. 절대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4번은 X.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죠. 지문 자체가. 그러면 7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용의권에 대한 전체적인 복합 문제가 되겠죠. 자, 75번은 이제 저당권 등기, 담보물권과 관련돼서 정리 한번 해보자는 거네. 자,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라고 그랬고,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준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침해 구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침해 구제, 그래서 침해, 저당권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그래서 우리 물담이에요. 물담. 그래서 물담 적시, 변적시 손해라고 우리 아마 배웠을 겁니다. 적시 손해.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적시 변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물담, 적시, 손해, 침해 구제 방법은 4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두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당권은 요 2개 그치고 들어가자고요. 7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일부 안 된다고 그랬죠. 할 수 없으나 잘라요.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이 목적이 될 수 있으며 3번, 2번 맞네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래야 되는데 제공해야 된다. 틀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 즉 부기 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툭침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며 저당물이 5개 이상, 툭침은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6번이네요.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 혼인신고했네요.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을 목적으로 한 건저당 처분 권능이 있죠. 끝에 못한다 이렇게 나타나야죠. 채무자 변경 저당권 변경 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대권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신청할 수 있다. 고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많이 했던 겁니다.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에서. 자, 이전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부기 등기 4번 끝.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도 반드시 채무자는 신청 정보에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채권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죠. 자, 77번 또 저당권 등기입니다. 자,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이 양도되어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이다. 맞네요. 저당권 신청 정보에 채무자의 날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자, 3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의 등기 권리자는 누가 돼요? 자,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오케이, 3번 맞네요. 자,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 정보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된다.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그래서 4번 맞네요. 저당권이 이전됐대. 그러면 저당권이 이전됐다면 거기 끝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등기 필정보가 아니겠죠. 저당권 이전에 관한 등기 필정보입니다. 아주 뭐예요? 눈이 좋아야 돼요. 우리 눈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 5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고 77번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이다. 자, 78번은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완료되고 저당권 등기가 다시 병에게 이전되었다. 갑이 피담보 채권을 변제한 경우 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요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런 의미죠. 자, 갑이 뭡니까? 집 한 채가 있어요. 을한테 자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가 되죠. 을이 병한테 자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요거는 부기 등기가 돼. 그러고 나서 말소 등기 처리는 애가 권리자가 되고 애가 권리자가 되면서 애한테 요구하면 애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요때 병한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병한테 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요 부기 등기를 말소해달라면 저 주등기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무슨 말소가 된다? 직감 말소가 돼.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하여 저당권 등기 말소를 구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79번은 또 저당권 말소 등기. 이번엔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나왔네요. 말소 등기. 자, 79번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중 옳은 것은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이거는 제공해야 되겠죠. 근데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 이의 권리의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1번은 X, 인감증명은 X가 돼야 돼. 이번에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공시최고 채권 판결 단독. 그럼 정답은 2번이네. 전세권에서도 봤던 지문이네요. 3번의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경우는 원래 저당권 설정자도 말소 등기, 등기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원래 저당권 설정자와 현재 제3취득자도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배웠고요. 3번은 X. 4번에 저당권이 이전된 후 잘라요. 말소 등기를 설정한 후 말소 등기의 표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모두 적어야 된다. 아니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물로서 부기등기는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으로 떨어지고요. 5번에 저당권이 이전된 후 부기등기를 받은 건저당권자가 그 건저당의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원래의 등기 필정보 및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필정보를 정보를 한다. 저당권이 이전됐으니까 원래의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만 제공하면 된다?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필정보를 정보로 제공해야 되겠죠. 바로 5번은 X. 자, 79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0번에 대해서 우리 봅시다. 자, 80번에 대해서 담보 물건의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부동산 유치권 성립, 이전에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 등기 능력이 없죠.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않는다고. 한필의 토지 특정 일부, 부동산 일부에서 저당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X 없다 해야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을 목적으로 할 때 권리질권은 저당권을 목적함으로써 권리질권은 저당권의 부기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하지 않는다고 이랬으니까 X.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채거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록돼야 하지만 건저당의 존속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등기 원인으로서 설정 계약이 기록되고 기본 계약의 내용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X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과 띄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1번인가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자, 저당권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자, 저당권 변경 등기는 뭡니까? 이 저당권은 권리를 생각해 두셔야죠.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자 변경, 축침은 저당권 변경 등기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으로 해야 된다. 요 1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1번어. 자, 이번에 저당권 변경 등기. 저당권 변경 등기는 권리 변경 등기로서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하나 그러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 등본 첨부 정보로 제공이 없을 때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 주등기로 하게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정축하거나 부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정축된 건물이나 신축한 부속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뜻의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정축은 종물이죠. 종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로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생겼어요. 그래서 부동산 변경 등기는 요한다라고 그랬습니다. 4번에 채무자가 변경됐다. 툭치면 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자가 변경된 거 툭치면 저당권 이전 등기. 4번은 맞네요. 자, 피담보 채권액을 감액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서에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우리 열심히 했죠.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저당권 감액.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는 결론적으로 인감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82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리피트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81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82번은 뭡니까? 건저당이네요. 그래서 건저당. 자, 건저당 그러면 계속 건저당은 불특정 채권이요. 채권 최고액이요. 채무자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요. 그래서 부정성이 완화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그럼 82번에 대해서 우리 문제 접근해 보자고요. 자, 건저당 설정 및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소유권이네요. 소유권의 건저당 주등기 방법이 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저당은 부기등기 뭐 많이 했던 겁니다. 이번에 건저당 이전 등기, 건저당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종래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은 정축도 나왔다. 정축은 종물, 고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자, 4번에 건저당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도 반드시 채무자로 표시해줘야 되고 5번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건저당 등기 필정보와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은 당연히 첨부해줘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저당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기억의 이전 동그라미 저당권 수반성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기록해야 되는 이게 기출문제예요. 계속 봐봐요. 지문이 동일한 문제예요.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건저당의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구분 못하죠. 항상 단일 기록 X. 자, 이것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가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당연히 유효하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 각 부동산 권리를 표시해야 되고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틀린 것 그러면 니은과 미음 정답은 4번 툭툭툭 치고 나가자고요. 이제 내공들이 많이 쌓여서 괜찮아요.
자, 문제 84번은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될 거예요. 박스 문제로서. 그러면 각종 등기 기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의 채권자, 채권액, 채무자, 이자 X, 이자 빠져야죠. 2번의 건저당 설정 등기 신청 정보의 채권, 채무자, 채무자, 건저당 설정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건저당 설정은 비밀적 기록사항이다. 그래서 건저당 뜻도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3번의 지산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되나 여기까지 좋아요. 목적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되겠죠. 없다 X. 4번의 판매 특약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기록하며 판매 기간 임의적 기록하여 등기원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신청 정보에 기록해야 된다.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의 차임과 임차 보증은 빠져야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84번은 우리 뭡니까? 요 도표까지 있어요. 해설에. 당연히 우리가 숙제해 줘야 됩니다. 필요적 기록상 84번은 그래서 별표 3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84번 반드시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거. 자, 85번 문제입니다. 건저당 변경 등기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의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승낙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때 한해서 부기 등기에서 변경 등기한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1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전 동그라미. 제3자 기본계약 전부를 인쇄할 때 계약 인수내 등기 원인은 계약 인수로 기록한다. 맞네. 자, 3번의 토지 정부에 설정된 건저당에 관해서 지분 일부에 대한 건저당 포기를 언유로 하는 건저당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지분은 건저당 설정 등기가 변경 등기가 가능하죠. 4번의 채권 채굴 감액은 말소, 건저당 감액, 건저당 말소 등기는 인감 증명을 전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맞네요. 정축은 뭐예요? 종물. 그러면 따로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봐봐요.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일부러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 지문이 거지문이고 그 지문이 거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86번입니다. 자, 86번에 대해서 건저당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채권자가 바뀌었대.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면 이때는 계약 양도야. 후라면 그때는 뭐예요? 채권 양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야 돼요. 피담보 채권 전, 채권자, 건저당 이전, 계약 양도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럼 1번 맞네요. 이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건저당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건저당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동일 부동산이니까 뭐예요? 동일 일괄 신청이겠죠. 자, 3번에 채권 최고의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납부해야 되겠죠.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자, 채무자가 변경됐대.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저당권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건저당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명인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 정보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자, 87번입니다. 건저당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 동그라미 채권 양도네요. 채권 양도면 채권 양도 전이라면 채권 양도로 건저당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죠. 전에는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거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건저당의 채권 체계에 이자가 포함되므로 등기 기록에 이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오케이. 3번의 채권 채권은 반드시 단일하게 적어야 되고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일지라도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 채권을 구분하여 적을 수는 없다. 맞네요. 4번의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입니다. 제3자가 있는 때 그럼 제3자가 넘어갔다라고 그러면 이때는 채무 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나 채무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맞네.
5번에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건저당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성의 채권자 지위가 넘어갈 때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일부 양도된 경우 등기원인은 계약 양도 아니면 계약 일부 양도로 기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 87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 건저당과 관련돼서 피담보 채권 확정 전후 요거는 한번 자기가 일일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430페이지 88번 가등기는 우리 한숨 돌리고 합시다. 그래서 가등기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